거짓 해명 논란은 앞서서 김상조 전 실장에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전환을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해줬으니 괜찮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보다 싼 게 아니다. 박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했다. 시세보다 싸다라는 말을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재차 얘기했어요. 박 의원이. 지난해 7월이죠. 보증금 1억에 월세 185. 시세보다 싸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에요. 같은 면적 심지어 보증금도 같아요. 월세가 172만 원에서 195만 원 수준이다. 평균치 중간값이 185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시세보다 싼 게 아니다. 시세대로 다 받은 거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진문 기자가 어제 돌직구 날렸어요. 시세보다 싸다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다. 박 의원에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래도 또 따질 건 둘이가 따져야 되니까 그 시세보다 싸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시세보다 싼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봤던 거는 지금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싼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어제 좀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보니까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날 비교를 해봐도 당시에도 전혀 싼 게 아니다. 그냥 평균 시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박주민 의원은 분명히 20만 원 싸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싸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20만 원보다 더 싸게 월세를 주지 못해서 그 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과 자체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고 사과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문제는 또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자중해라 얘기했던 것도 저게 무슨 당시 시세보다 싸다 뭐 얼마나 싸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박주민 의원 자체가 임대차 보호법 그 3법을 발의하고 그 발의라는 취지 자체가 급격한 월세를 인상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경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저 보도가 맞다면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의 저 정보대로 전혀 싸게 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반성, 사과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저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반드시 또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왜냐하면 김상조 전 실장 건과 맞물려요. 김상조 전 실장이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을 했어요. 목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직접 관보까지 떼왔잖아요. 네. 통장에 14억 가까이 있었다. 네. 거짓말로 해명한 거. 박주민 의원이 논란이 제기됐어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세보다 싸다 해명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바빠서 내 거는 잘 살피지 못했다. 내 건부터 내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주의했다. 죄송하다. 이러고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계속 시세보다 싸게 했다 얘기해도 안 돼. 이제 와서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국회 공보에 또 박주민 의원 재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신당동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몇 제곱미터인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기자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당시에 시세가 얼마였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도 한 17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18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주민 의원이 정확하게 시세대로 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차익이 7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천만 원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7천만 원에다가 2.5%의 이율을 곱하면 1년에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로 많은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기한테 고작 1년에 200만 원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런 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0만 원짜리 법인가? 저는 사실 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고작 그 금액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켰나?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누굽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법안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노웅래 의원이 박주민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사실 깎아주려 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건도 이렇게 또 내용을 또 자세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자기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까 더 많이 깎아줬어야 되는데 덜 깎아준 거에 대한 그렇게 보인다 그런다면 뭐 비판을 받지만 김병기 대변인. 네. 깎아주려 한 거다.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습니까? 뭘 깎아주려고 해요? 시세만큼 다 받았다는 게 지금 논란인데 좀 잘 아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노웅래 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박주민 의원 본인이 그렇게 자꾸 시세보다 싸다라고 하니까 네.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대차 3법이 아예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결함 있는 법을 왜 추진합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기억 다들 아시죠? 작년 여름에 도지구쇼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졸속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집권 여당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 의석을 확보했던 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전대미문의 이 같은 전염병 사태를 집권당이 좀 힘있게 해결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망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석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입법에 대한 독재성 성격의 행동들이 많이 띄게 되죠.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야당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유니스 의원의 5분 연설로도 잘 대변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처럼 야당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났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뭔가 세상에 정말 전월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장밋빛 희망만을 얘기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성토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집권당의 위선에 관한 문제거든요.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법안을 발의했던 인사조차 스스로는 자신의 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그 전에 올렸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공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앞서 제가 자꾸 이 골든타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마음이 계속 떠나갑니다. 근데 특정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게 반대 정파에 소속돼 있으면서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마냥 기쁘고 즐겁게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순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엔 노력이 필요한데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는 이제 좀 극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생기면 생겼을 때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무엇보다 시급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견해였고요. 그런가 하면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았던 광양시장 땅테크 논란된 바 있는데 이번엔 문중묘 입구에 100억 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광양시장 집 여러 채인데 왜 그 임대주택 들어가 있냐는 논란에 이어서 2015년부터 도로 확장 공사 진행했는데 그게 문중묘 입구 인근이랍니다. 9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들 왕래조차 없는 마을에 왜 도로를 확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비판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광양시장님은 왜 이게 계속 나옵니까? 글쎄요, 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이 구청장도 하거든요. 예.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책임 정치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지사 또 광역단체장, 기반 시장 이런 분들을 정당 공천을 한다는 뜻은 정당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일수록 각 정당이 자기 지역, 자기 정당 안에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스크린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 공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정 지표가 정말 공정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기 그 단체장들이 과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냐, 사익 추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 부분만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랄 해저드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각 정당이 더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광양시장의 추가 해명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